네, 광속요리사로 흑백요리사에 나온 우현일 셰프입니다. 근데 도미가 방어만큼 크네 오늘. 도미도 시장에서 제일 큰 거 달라 그랬어요. 거의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이게 5.5kg, 방어는 8kg. 빵이 엄청 좋죠. 통통하잖아요, 그죠? 엄청 크다. 생선이 클수록 네. 좀 비늘 벗기는 게 어렵고 그런 게 좀 있나요? 좀 억세요. 생선 크기에 따라서 비늘 크기도 이제 더 커지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 엄청 크잖아요. 보이나? 약간 잉어처럼 약간 그렇지. 큰 생선을 쓴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큰 생선이 성숙했기 때문에 살 자체가 더 좋습니다. 맛도 더 진하고 기름기도 확실히 더 많고, 그래서 큰 게 어쩔 수 없이 좀 단가가, 키로 단가가 작은 거에 비해서 더 비싸죠. 진짜 크다. 칼도 이거 엄청 큰 칼인데 칼이 아무것도 아니네. 이걸 저녁에 쓰신다고 하시면은 네. 숙성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에 2시쯤 이제 죽은 거니까 한 16시간 정도 숙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시미로 드시기 딱 좋아요. 생선이 크기별로 네네. 숙성 시간이 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큰 친구들은 좀 숙성을 더 하는 게 좋아요. 살이 엄청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도미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잖아요. 좀 그렇죠. 마스카와를 한다든지. 네. 셰프님은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오늘은 이 도미는 크기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껍질이 좀 질깁니다. 뭐 데쳐서 아브리까지 하고 하면은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살만 쓸 예정이에요. 담백하게. 살 좋죠. 훌륭하죠. 살이 노리끼리해야 돼, 생선은. 특히 막 흰살 생선은. 근데 이거 노리끼리하다고 옛날에는 이거 오래된 거라고 상태 안 좋은 거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원래 이런 게 좋은 겁니다, 노리끼리한 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선배님? 여기 선배님이세요. 제가 코올리게 때부터 배운 선배님이세요. 제가 옛날에 생선 사갖고 형님한테 가가지고, 형님 점심시간 쉬는 시간인데 생선 잡는 거 좀 알려달라고 막. 쉬는 시간에? 형님 쉬는 시간에 나는 쉬는 날이고 쉬는 시간 뺏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스승님과 같이 예. 일하고 계신 거네요. 이게 흔치 않죠, 이런 경우가. 뭐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벌써 반들반들하네요, 얘가. 그렇죠. 훌륭하죠. 맛있겠다. 도미입니다. 참돔스. 초록 색깔은 뭐 올려주신 거예요? 예, 오늘은 차이브를 안에 넣어드렸어요. 도미랑 차이브가 좀 어울리는 식재료인가요? 기름지면서 담백한 이제 도미에 차이브가 생각보다 좀 잘 어울리죠. 이 생선은 뭐예요? 전갱이요. 전갱이는요, 통영께 가장 좋아요. 물론 다른 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와, 다 이게 기름이네요. 그러니까요. 훌륭하죠. 이게 이틀 숙성한 겁니다. 전갱이가 사실 뭐 여름이 제철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1년 내내 생각보다 많이 안 타요. 계절을 안 타는 생선인가요? 그렇게까지 많이 엄청 안 타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껍질을 되게 세심하게 벗기시네요. 전갱이도 살이 좀 약해요. 이거를 세심하게 안 하면은 살이 다 난리가 나요. 이거는 한주소금. 한주소금은 뭐냐면 불순물을 제거한 건데 순수한 나트륨만 빼낸 거죠. 시오지메 할 때는 얘가 이제 소금의 역할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분을 빼주는 역할, 삼투압 역할을 하는 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불순물 없는 깔끔한 한주소금을 이용을 하고 있죠. 밑간이 살짝 들어가긴 하거든요, 수분이 빠지면서. 딱 그 정도 역할만 해주면 돼요. 이게 어차피 물로 헹구기 때문에 쓸모없는 그 비린맛 없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물로 헹구는 거거든요.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물로 한번 헹구고 바로 이제 닦잖아요, 키치타올 같은 걸로. 생선 살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막 물이 막 스며들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 찰나의 순간으로. 그렇죠. 만약에 며칠 숙성이 된 애다, 죽은 지 며칠 됐다, 탄력이 없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전갱이 같은 거 위에다가 좀 올려주는데요. 야쿠미라고 스시 위에 이제 약간 곁들이는 부재료 같은 거죠. 시소랑 생강을 다지는 건데 등푸른 생선 향이랑 기름짐에 좀 어울리는 느낌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소를 빻을 거면은 정성스럽게 얇게 썬 거예요. 시소 잎에 있는 줄기가 거슬리기 때문에 얇게 썰어가지고 빻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뭐예요? 자연산 농어예요. 자연산 농어. 네. 자연산은요, 농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살이 좀 더 단단해요. 아, 양식보다? 예, 양식보다 훨씬 단단해요. 이게 지금 3일 숙성된 거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지 드시기 딱 좋게 숙성 잘 돼요. 저는 코테가이시라는 방법을 쓰는데, 예, 일단 샤리를 놓고 너무 길게 설명하면 피곤하니까 모양을 좀 적당히 잡고요. 살짝 눌러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요. 모양 한번 잡아주고 돌리고 잡아주고 돌리고 잡아주고 끝. 빨리 하면은 이제 와사비 찍고 밥을 넣고 꼬리 떼고 잡아주고 누르고 잡아주고 돌리고 잡아주고 돌리고 잡아주고 끝. 이제 혼테가에시라고, 혼이 이제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태가 손, 가에시가 이제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돌림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되게 FM적인 거죠. 코테가에시는 그 작을 소자 써가지고 맨 앞에, 혼테가에시의 뭔가 간소화해서 간결하게 이제 개량한 법이라고 보면 되고, 다테가에시는 다테가 이제 세우다 서다 이 뜻이거든요. 돌릴 때 재료를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요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요렇게 세우는 거. 예. 이렇게 세워 돌리는 거죠. 세워 돌려. 타테가에시는 사실 이런 재료는 잘 안 쓰는데, 잡았죠? 놓고 잡고 여기까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죠. 아, 돌려서 세우죠. 돌려서. 이렇게 잡죠. 여기 뒤는 똑같고. 일식의 꽃은 스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맨 처음 일했던 가게가 꽤 요리를 신경 써서 잘하는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의 브랜드를 낸 곳인데, 그 가게는 두부도 직접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 두부 만드는 이자카야는 그게 최초였어요. 그때 당시. 배울 게 엄청 많았겠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가 단점이 사시미랑 스시가 없었어요. 그거를 못하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위에 선배 중에는 이제 스시도 하고 해봤던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멱살 잡고 내가 쉬는 날 한두 시간, 출근 시간보다 한두 시간 일찍 출근해서 재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살아있는 거를 목을 찍어봐야 되는 걸 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노량진을 가서 사정사정을 해. 광어 한 마리는요, 노량진에서요, 그 이제 물봉이라고 하거든요. 이만한 자루에다가 물을 넣어주고 산소를 주입하고,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얘가 산소를 넣어야 돼요. 그 넣어가지고 포장해 주는 거를 광어 한 마리 팔면서 그걸 안 해줘.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물도 원래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근데 그걸 언제 해주고 앉아있냐고. 그거 한 마리 꼴랑 파는데 안 해줘요. 그리고 거래처도 아니고 그냥 개인. 왜 젊은 애가 와가지고 코 묻은 애가 와가지고 해달라니까 해주고 싶어. 사정사정 하는 거야. 제가 일식 요리 배우는 사람인데 이거를 꼭 이렇게 가져가고 싶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일을 막 해놔요. 다 두부 만드는 날이면 두부 쪄놓고, 뭐 딱 오시면 이제 제가 세팅 다 해놨습니다 이러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광어 목 찍는 거 알려주고 이제 막 알려주고 막 그랬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동네 초밥집에 친해진 실장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일하는 날이고 나는 쉬는 날이야. 그러면은 이제 형님 저 광어 한 마리 사갈 테니까 형님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피곤하게 막 형님 나중에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이러면서, 저희 가게 맡아서 하시는 분, 제 선배님, 그분이 이제 그때 그렇게 많이 알려줬죠. 진짜 그게 그렇게 인연이 된 거네요. 맞아요. 원래는 저 손님이라서, 원래 손님이 갑인데 원래 손님으로 계속 살걸. 네. 스낵바 돈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 요리는 매생이랑 이제 보리를 넣어서 만든 일본식 죽인데 이제 조스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 해체 쇼를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고, 사시미를 드릴 건데 좀 풍성하게 야채 초무침을 같이 드릴 거고, 안키모라고 해서 이제 아귀 간, 다시마키 산도라고 일본식 계란말이를 말아가지고 빵에 끼워갖고 이제 그것도 요리로 하나 드릴 거고, 국물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백상합이라는 조개인데요, 요걸로 이제 미소시로 끓여가지고, 스시는 이제 돔이랑 이제 방어랑 자연산 전갱이랑 같이 드릴 거고, 시그니처 이제 아마에비에 우니를 이제 잔뜩 올려가지고 드리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늬오징어로 넘어가는데 핑거라임이라고 해서 되게 재밌는 식자재가 있어요. 튀겨서 하는 후토마키가 저희 시그니처인데, 스지로 만든 무조림 요리가 준비되어 있고, 누룽지탕이 들어가고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스 가격이 1인당 얼만데요? 49,000원이요. 종로의 스시 논대라고 합니다. 오늘 코스는 훈연 참치 사시미 처음에 드릴 거고요. 고등어 이소배 막기, 전복을 매운소스랑 적초샤리를 같이 제공을 할 겁니다. 다리비에 우니크림을 얹어가지고 김에 싸서 드릴 거고요. 새돔을 구워 드릴 겁니다. 스이모노가 준비되는데 이제 맑은국, 스시로 넘어가서 이제 도미, 겨울 방어, 참나랑어, 아카미, 시마아지, 오토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시그니처인 아마에비 우니, 백옥돔 비늘을 살려서 사쿠사쿠하게로 튀겨 드릴 거고요. 전갱이 스시가 나오고, 게르치를 한번 살짝 구워가지고 김에다가 싸서 드릴 겁니다. 네기토로 드릴 거고요. 일본식 계란구이인 교쿠가 제공되고, 후토마키를 큼직하게 말아가지고 하나씩 드릴 겁니다. 청국장으로 솥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오차즈케도 말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저트 나가겠습니다. 이 코스 얼마인가요? 49,000원입니다. 감사하게도 종로의 축복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오마카세 가게가 되겠습니다. 참치 논대는 55,000원입니다. 1인당. 참치 무조림이 가마살이랑 무 넣어가지고 좀 매콤하게 조린 거, 사시미가 나옵니다. 고등어로 이소배 막기, 나메로라고 참치랑 고등어, 전갱이 등을 이제 다져가지고 안키모, 아귀 간, 전복 내장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복 살도 들어가고요. 링기니면으로 만드는 파스타죠. 스시가 오늘 세 피스 나오는데, 후토마키 튀긴 거, 고등어를 구운 거에다가 위에 명란을 올려서 구워요. 튀김이 나오는데 멘치카츠랑 아귀 살을 이제 카라하게식으로, 그리고 사시미를 좀 추가로 좀 더 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황태해장 라면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방송 요리사의 항정살 묵은지 김치찌개 마지막 식사로 좀 드리고. 이거 손님들이 보실 수 있게 딱 해놓으셨네요. 없애버릴까? 흑백 요리사 나가셨을 때 네. 어떤 이유로 좀 떨어지셨는지. 방송에 딱 나온 이유만 딱 말씀드리면은, 김치찌개를 딱 한 입 드시고 이제 백종원 선생님께서 좀 쓴맛나는 것 같은데 아쉽지만 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락을 했죠. 그럼 메뉴가 6가지였잖아요. 네, 6가지였죠. 근데 그러면 그 김치찌개 쓴맛이 네. 딱 하나 걸린 거예요? 다 드신 게 아니고 세 번째쯤 아마 드셨을 때였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쓴맛이 너무 딱 나니까, 그래서 수긍했습니다. 취식을 해주신 것만 해도 되게 솔직히 감사하고, 6가지에다가 제가 냄비밥도 따로 지었거든요. 직접 밥도 가스불에다가. 와, 그거까지 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컨셉을 이미 광속요리사로 잡아놔갖고 사전 인터뷰가 있었어요. 혼자서 제가 장사를 오래 했다 보니까, 가게를 주방을 혼자 오래 보다 보니까 손이 좀 빠른 편이다, 멀티플레이에 되게 능하다, 1시간에 네가 요리를 몇 개 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뭐 한 50개 정도는 하죠, 막 이렇게 이랬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광속요리사가 탄생해버린 거죠. 다음에 시즌2에는 저속요리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무슨 고기예요? 항정살이요. 항정살도 가게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다루는 게 아닌데, 그 흑백요리에서 떨어진 거, 그 김치찌개 궁금하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좀 끓여드리려고. 좋은 거예요, 항정살. 메뉴 볼 때는 뭐 좋다 안 좋다 어떻게 판단해요? 선홍빛살이 좋은 거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항정살에도 마블링이 있어요. 이렇게 좀 마블링이 조금씩 있는 게 좋은 거고. 센 불에 고기 먼저 좀 구워주네요. 일단은 마이야르를 입혀가지고 고기를 어쨌든 끓였을 때도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김치찌개는 저는 좀 오래 끓여야지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데이터도 있어요. 김치찌개를 오래 끓였을 때 김치에서 나오는 그 성분들이 푹 우려나오고 진짜 오래 끓였어요. 100분 정도 끓였는데, 그 태운 순간이 언제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볶을 때는 안 태웠어요. 다른 거 하면서 막 전갱이 손질하고 야채 손질하고 하면서 얘를 한 번씩 와서 이제 볶아주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에 100분 정도 끓였을 때 물을 조금 더 채워놓고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조금 애매하게 물을 좀 덜 채운 상태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다른 일을 하면서. 그때 좀 탔어요.
그거는 간장이에요. 근데 한국 간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이거 일본 간장인데 네. 타마리 쇼유라고 되게 맛있는 간장이에요. 미림은 정말 살짝. 고춧가루를 두 가지를 꺼내셨네요. 네, 고운 거 안 매운 거랑 매운 거 청양고춧가루 섞을 거예요. 그 이유는 있나요? 굵은 거는 얘가 고춧가루가 들어갔다 이게 막 눈에 잘 보이고, 얇은 거는 오히려 좀 안 보이는데 색은 더 잘 나요. 고춧가루가 농도를 맞추기도 하거든요. 되직해진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국물이 좀 되직해지는 느낌? 다진 마늘이 네. 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더라고. 참치를 본격적으로 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넣고 계신 건 뭐예요? 소금입니다. 열기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뜨거운 물 같네요. 그쵸. 참치는 해동할 때 찬물에 해동하는 것보다 좀 온도가 있는 상태에서 해동하는 게 좋습니다. 해동을 할 때도 급속 해동을 하는 게 좋은 게 0도씨 부근에서 참치의 세포랄까요? 그런 게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동을 할 때 그 0도씨 부근을 빠르게 넘기기 위해서 따뜻한 물에다가 하는 거죠. 한 40도 내외 정도? 이거는 벽곱살. 식이죠. 이게 300kg 넘는 거예요, 원어가. 뱃살이 기름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좀 빨리 녹거든요. 뱃살을 맨 마지막에 넣고 제일 빨리 꺼내요. 얘는 메카도로 황새치 뱃살. 황새치 뱃살은 이 점이 있어요. 선도가 좋은 거는 빨개요, 새빨개요. 이게 선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살이 약간 뒤틀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네. 뭐 일정하지 않고. 예, 그쵸. 약간 뒤틀뒤틀하죠. 지금 죽자마자 배에서 얼린 거란 말이에요, 금냉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해동이 됐을 때 이렇게 사후경직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살짝 있는 게 그거예요. 뭐 하시려고? 볏짚 참치 훈연하려고. 저희 시그니처인데 볏짚의 종류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고 그런 거 있나요? 일단은 볏짚이 어느 땅에서 자란 생선의 원산지? 뭐 그런 것처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딥한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저희는 국산 볏짚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볏짚은 역시 국산이죠. 지금 올라가는 부위는 네. 어떤 부위인가요? 이거는 이제 오토로 쪽이고, 이게 스시에 쓰일 거고, 이거는 저희 후토마키에 들어가는 약간 중뱃살 부위. 훈연하실 때 불 조절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훈연이 잘 될 수 있나요? 지금 타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공기를 막아요. 공기를 막으면은 얘네가 불연소가 되겠죠. 볏짚이 그러니까 숯도 마찬가지고 다 타오르는 거면은 이제 불이 올라겠죠. 노란색 불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연소 되면서 이 타는 그 연기가 많이 나야 돼요. 연기가. 왜냐면 이 연기 향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기 엄청 잘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체를 못 하죠. 연기가. 와, 여기 맨손으로. 뜨거워. 또 생선이라 뭔가 집게 같은 걸 이용하면은 흐트러진다? 깨지거나. 그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손으로 하는 게 좋죠. 뜨거워요. 이 참치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엄청 기름지니까 기름이 한 번에 확 떨어지니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 뚜껑을 열었으니까 공기가 확 들어가겠죠. 난리가 나는 거죠 안에서. 그럴 때 후딱 빼야 돼요. 그 기름이 막 왕창 떨어져서 불이 확 붙으면은 이제 끓림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참치에 딱 닿으면은 이제 기름이 탄내랄까? 그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이 맛있겠다. 간장 양념에 절여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에 사용합니다. 훈연한 향도. 지금 슬슬 올라오죠? 단무지도 훈연을 한 거예요. 단무지도요? 제가 다 직접 한 거예요. 아까 참치 하실 때처럼? 네. 훈연향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참치의 부드러운 거를 입에서 풀어줬을 때 나는 향도 좋지만 이 오독오독한 걸 씹었을 때 그 어우러짐 그거를 이제 노리는 거죠. 0.1 차일 거예요. 0.1. 근데 원래 그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훈연 참치에 쓰는 그 훈연한 참치고 얘는 이제 고등어거든요. 훈연을 해서 한번 간장에 절인 거죠. 찌개를 한 거죠. 라멘집이랑 콜라보 팝업 행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차슈로 토핑을 해볼 생각이에요. 테스트하려고 좀 해놓은 건데 아 기다린다 이거 무슨 말일까? 저희가 여기인데 바로 앞이거든요. 나와서 30초도 안 걸려. 저 고등어 훈연한 거 이게 이렇게. 네. 국물은 닭뼈랑 닭발이랑 해가지고 우리고 가리비도 좀 넣고 표고버섯 말린 거랑 해가지고 넣은 건데 한번 드셔보시고 조언을 좀 해주시면은. 네. 오, 처음 보는 비주얼. 고등어 훈연한 그 차슈가 모든 맛을 다 끌고 멱살 잡고 갈 것 같다고. 지금 면이랑도 잘 어울리고 나 이거 좋은데? 오. 다행이다. 오케이. 오늘 노량진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감사합니다. 그냥 요리하시는 것도 바쁘실 텐데 네. 이런 팝업 같은 건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가게 메뉴를 많이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이 가게는 이게 맛있어. 그래서 이 가게는 이거 먹으러 가야 돼. 이게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메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팝업 행사 같은 걸 해서 새로운 걸 드시게 된다면은 손님들한테는 일단 너무 즐거운 거고, 그리고 메뉴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은 무조건 질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가게 가고 싶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가게 일하러 가고 싶기도 하고, 손님 입장에서는 먹으러 가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행사를 한 번씩 한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죠. 고기를 제가 쏠까요? 자, 사시미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참돔도 5kg 넘는 걸로 준비했고요. 참치 아캄이랑 토로는 서비스로 같이 넣어드리고, 밑에 보시면은 간뼈막기 있습니다. 교쿠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저 한정식 포장에만 할게요. 먹어야 되나 봐요.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부부이고 결혼 축하합니다. 흰자, 노른자 분리하는 건가요? 맞아요. 교쿠라고 일본식 계란구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노른자랑 흰자를 구분해야 돼요? 일단은 흰자를 저희는 머랭을 쳐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됩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거 휘핑기 좋은 거예요. 나름
머랭 손으로 치면 사람 죽어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1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줘야 돼요. 진짜 1시간 걸려요. 방금 넣으신 건 뭐예요? 설탕입니다. 설탕이 좀 들어가야죠 아무래도. 근데 왜 설탕을 한 번에 안 붓고 이렇게 나눠서 부으셨어요? 제가 베이커리에 엄청 뭐 소양이 있지는 않아서 어려운 그런 과학적인 이유까지는 잘 모르는데, 계란 말고 지금 다른 게 들어간 거잖아요. 머랭이 이제 계란이랑 이제 공기로만 원래 만드는 건데 뭔가 다른 게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나눠서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넣고 하면은 머랭이 잘 안 쳐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면 과학적인 것 같은데? 과학적인 것 같은데? 이유는 알아야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에 이제 새우 넣고. 근데 방금 탁탁탁은 왜 쳐주셨어요? 만들어지면서 안에 들어간 공기들을 빼서 거품 일어나는 걸 좀 방지라는 거죠. 미연의 방지. 잘 나왔네요. 갑자기 앞엔 왜 나오셨어요? 아, 테이블에 계신 분들 요 대막기를 드릴 건데 눅눅해지니까 제가 그냥 손님들한테 와서 드리는 거예요. 주방에서 들고 나오기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실례하겠습니다. 자, 아마이베 운입니다. 하나씩 받아주세요. 이렇게 팝업 행사 할 때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죠. 양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 양 먹을 거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게 먹는 맛이 나죠. 실례하겠습니다. 아마이베 운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라성게랑 말똥성게가 있는데, 이게 보라성게보다 말똥성게가 조금 비싸요. 이게 알이 작아가지고 손질하기도 좀 힘들고. 가리비에 이제 우니크림을 얹어가지고 김에 싸서 같이 술안주로 드릴 거고요. 가리비에 우니크림 소스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희 이거 없으면 장사 못해요. 손님들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안 나오면 난리 날걸요. 그리고 우니가 좀 많이 들어가요. 배율이 크림 대비 많이 들어가서 엄청 꾸덕해요. 저 한 점이 한 3, 4천 원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맞아. 그래야지 맛있어요. 오늘 코스의 주인공은 방어, 조연은 아마에비 우니, 그리고 대하.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대하 정말 오늘 너무 좋아요. 머리를 뗀 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크잖아요. 와, 이 대하가 키로에 11마리, 12마리짜리예요. 자연산 대하가. 이게 3만 원이 넘어요. 그럼 한 마리에 한 2,500원 정도 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욕심이 나서 너무 좋잖아요. 이거 보기만 해도 맛있는데 이거. 근데 이게 그냥 누룽지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내장이 불구스름 하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선도가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선도가 안 좋으면 무슨 색깔이 뜨나요? 아, 완전 새검은색? 그런 색깔을 좀 띠죠. 이게 시원하게 나오면은 뭔가 쾌감 느껴져요. 이렇게 나오면은. 근데 지금 제거하시는 게 뭔데요? 이거 새우 똥이에요, 똥. 내장. 똥이라고만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내장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이게 지저분하니까. 근데 얘가
대하가 근육이 엄청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근육도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요거 같이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똥만 이렇게 똥이 나온 거 하니까 자꾸 그러네. 요 내장만 있죠? 요 내장 그것만 딱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그럼 좋죠. 이렇게 깔끔하게 드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게 새우 알러지가 있거든요. 네? 새우 알러지가 있어요, 제가. 근데 먹었을 때 아니요, 이게 먹었을 때도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손에 요리하는 사람들은 상처가 조금씩 다 있거든요. 네네. 잘 안 보여도. 네. 그럼 이제 속살이 닿으면은 간지러워요. 지금 저 엄청 간지러워요, 사실. 이게 맨날 참으면서 해요. 그냥 맛보는 것도 이제 뭐 그냥 참으면서 먹고 삼키진 않고 이제 맛만 보고 뱉죠. 새우 알러지까지 있으시면 다른 요리들도 많은데 대하 재료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알러지 때문에 아픈 건 어쩔 수 없지만 제철에 나오는 이런 좋은 식자재들을 손님들한테 뭐 제공해 주기 위해서 쓰는 거죠. 뭐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대하가 좋아서 대하를 쓰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방어가 메인이고 대하랑 아마에비랑 우니가 조연 정도 되면은 원재료가 엄청 좋은 거 쓰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매출액 대비 그 원재료 비용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그거를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걸 안 한다. 하면은 피곤해요. 피곤해서 하지를 않아요, 잘. 그냥 좋은 재료 갖다가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박리담의 시스템이에요. 오마카세가 박리담이라고 하면은 좀 웃긴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좋은 재료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늬 오징어예요. 무늬 오징어요? 네, 무늬 오징어. 그 오징어 중에 제일 탑티어라고 불리는. 그렇죠. 이게 겉껍질 있거든요. 이 겉껍질이 좀 질겨 이게. 그래서 밑에 이제 겉껍질만 남기고 이게 이제 질겨요. 이게 버리는 거지. 이게 핑거라임이라고 백무늬 브렐겐 이렇게 잡숴봐. 오, 상큼해. 되게 상큼하죠? 네네. 이게 무늬 오징어에 제가 드렸던 거예요. 아, 되게 색깔이 엄청 이쁘네요. 선홍빛 캐비어 같아요. 오. 이게 안 그래도 명칭이 이게 라임 맛이 나거든요. 좀 달달한 상콤한 라임 맛. 그래서 이거 캐비어 라임이라고. 이게 엄청 비싸요. 이만큼이 8만 원? 에? 이만큼이 8만 원? 거짓말 아니고. 섞어서 쓰면은 되게 이뻐요. 원래 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아, 색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뻐요. 옥돔이고요. 옥돔이 이게 1kg가 훌쩍 넘어요. 그래서 비늘 보시면 엄청 커요. 하나하나 다 올려가지고 튀겨낸 거예요. 이렇게 큰 거는 비늘을 안 올리면은 안 돼요. 바삭하게. 얘는 옥돔인데 정확히는 백옥돔. 색깔이 조금 하얘요. 이게 선도가 안 좋아서 하얀 게 아니고 원래 하얀색이에요. 약간 좀. 비늘을 일부러 안 친 건가요? 일부러 안 친 거죠. 비늘 살려서 튀길 거예요. 비늘 사이사이에 기름이 잘 들어가라고 비늘을 손으로 벌려주고 있는 거. 아, 이게 그냥 튀기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전분입니다. 그리고 전분이 껍질 쪽에 묻으면은 껍질이 안 일어나가지고 살에만 조심스럽게 발라줘야 돼요. 비늘이 일어나려면은 고온에서 튀겨야 돼서 지금 210도예요. 210도. 튀길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두 번 튀기면은 바삭하듯이 얘네가 산소랑 만나서 살짝 식은 다음에 다시 넣으면은 조금 더 바삭하게 튀겨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살짝 더 찍어도 좋거든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저희 소금은 말돈 소금. 이게 영국 말돈 지방에서 이제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 소금인데 이게 이제 원래 황실에서 쓰던 맛이 달라요? 조금 더 단맛이 살짝 있달까? 그리고 이게 입자가 이렇게 좀 단단해요. 그래서 요거 한우 같은 데다 먹어도 맛있고 저희 사시미 이제 참치라든지 방어 찍어 먹어도 이거 맛있어요.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일반 소금이랑? 10배 가까이 나죠, 이게. 얘는 무슨 생선이에요 또? 이거 새돔. 새돔이요? 네, 새돔이에요, 새돔. 이보다이라고
일본어로 살이 보들보들하면서 되게 담백하고 기름기도 살짝 있고 맛있어요. 이게 작아서 손질하기가 쉽지 않아서 손이 꽤 가죠. 새돔 중에 이 정도면 큰 거예요. 이번 주에 날씨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그래도 새돔 좋은 거 들어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항상 재료 수급과의 전쟁입니다. 이런 저런 탓하면은 끝이 없어요. 되게 억세 보이네요. 저기 보니까. 이게 조그만 생선이라고 얕볼 게 아닌 게 뭐랄까 살이 좀 이 뼈를 잘 감싸고 있달까? 잘 안 나줘요. 선도도 좋아가지고 뼈도 안 뽑히네 잘. 새돔 지옥입니다 오늘. 좀 놔줘. 뼈 좀 줘. 이거를 칼집을 안 넣어놓으면은 이게 근육이 수축되면서 모양이 잘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꼬챙이 꽂아가지고 구울 거거든요. 그리고 이 새돔을 이완약기라고 해서 유자랑 이제 간장 같은 거에 맛술이랑 미림 같은 거죠. 절여가지고 맛을 내서 구울 겁니다 여기. 이게 청국장 솥밥인데 이 청국장이 한식대첩에 나왔던 명인이 만든 청국장인데 아드님이랑 정확히는 친구라서 공수받아서 솥밥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청국장으로 위에는 삼치를 구워가지고 얹어가지고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야채 튀김인데 이게 삼채 튀김을 같이 해가지고 어우리게끔 제공해드리고 오차즈케도 말아드릴 거고요. 사장님 요리는 왜 시작하셨어요?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렇게 집안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았었는데 예전에 송정동이라고 이제 군자교 근처인데 거기가 달동네가 있었거든요. 살면서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화장실 있는 집을 처음 봐가지고 옛날 건물 지하인데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 복도로 쫙 있어요. 푸세식 화장실이 쫙 있어요. 그러면은 1사로, 2사로, 3사로, 4사로, 5사로, 6사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 그 정도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건 다 푸세식이에요. 옛날 푸세식. 막 조명도 막 형광등 막 진짜 밤에 가면 정말 무서워요 정말로. 그걸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6학년 때 5학년 때 한 2년 정도 살았으니까 집도 부엌이랑 씻는 공간이 같이 있는 곳 살아보셨어요? 그 집이 그랬어요. 그리고 방도 컴퓨터 책상 놓고 이제 옷장 같은 거 하나 딱 두면은 성인 남자 2명이 누우면은 못 움직여요. 거의 한 요 정도 남나 진짜? 그런 데서 살았었어요.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힘들게 살다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감도 좀 줄어든달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러고 나서 중학교 때는 이제 새엄마랑 살았었는데 이 새어머니랑 산다는 게 참 이게 사람이 좀 그렇게 연속으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겪다 보니까 좀 기가 죽더라고요. 좀 확실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어리기도 했고. 네, 이거 어린 마음에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저도 공부보다는 점점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외식업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파파이스. 몇 살 때 알바하셨어요, 파파이스? 그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거죠. 군대 갔을 때도 원래 저는 포병으로 뽑혀서 갔었는데 취사병도 괜찮겠네 싶더라고요. 왜냐면 또 요리 관련된 일을 알바도 많이 했었고 제가 교촌에서도 일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나 그럼 취사병 해볼까? 왜냐면 또 취사병이 휴가도 많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좋아하는 요리도 좀 할 수 있고 근데 진짜 취사병이 정말 취향이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딱 요리를 해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내가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진짜 즐거움? 원래 하는 조리법보다 뭔가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 보면 이제 치킨이 있단 말이죠. 한 번에 막 100인분 많으면 400인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닭을 한번 삶고서 해요. 근데 삶은 닭을 튀기면은 맛있겠어요? 생닭을 튀겨야지 맛있지. 나는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튀기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냥 튀겨서 이제 손님들이란다 우리 부대원들한테 양념치킨을 맛있게 딱 줘요. 그러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뭐야? 막 이런단 말이야. 오늘 삶지 않고 제가 열심히 튀겨봤습니다. 이러면은 와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되게 좋아해주고 뭐 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엄청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담배도 끊었고 저 요리 시작하면서 담배 끊었거든요. 이건 뭐예요? 영양부추입니다. 일반 부추보다 얇고 얇은 만큼 이 아삭아삭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을 간장이랑 이제 술 조린 거죠. 일식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는 거죠. 이 김밥의 포인트는 사실 튀기는데 이제 이 겉에는 바삭하고 샤리는 약간의 온기를 품으면서 그 정도까지만 살짝 열이 가게 튀겨내는 거죠. 이건 무슨 소스예요? 얘는 이제 배랑 마늘로 만든 소스예요. 확실히 적초로 네. 하니까 좀 때깔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흰색보다? 맨밥이 아니라 뭔가 양념한 밥 같다는 느낌이겠죠? 이게 3년 숙성한 식초라서 색깔이 완전 거북죽하죠. 뭐 간장 들어간 건 아니고. 되게 빨리 비비시네요. 빨리 하고 빨리 식혀야지 샤리 상태가 좋아요. 밥 보관할 때도 보면은 전기밥통에다가 밥을 뜨겁게 계속 오래 보관하면은 군내 나고 좀 안 좋아지잖아요. 이게 뜨거울 때 지금 빨리 초를 빨리 흡수시킨 다음에 부채질하면서 식히면서 수분을 날려줘야 돼요. 여분의 수분을. 쌀이라는 게 품종이 어떤 거냐도 중요하고 어디서 이 벼를 재배했느냐도 중요한데 어느 가공소에서 탈곡을 하고 정밀을 하고 다 담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사람 손으로 다 요즘에는 탈곡을 못 하니까 기계를 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 열을 이용해서 이제 약간 볶듯이 하면서 겉에를 벗겨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손으로 이걸 다 이거 뭐 이렇게 맨날 뭐 이런 거 하겠어요. 도리깨질하면서. 이것도 하시는 분들이 정성껏 잘 하시는 정미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솔직히 좀 그렇단 말이죠. 거기에서 차이가 나요. 이게 경남 진주 쪽에 삼광미 품종이 삼광이에요. 이게 단일 품종이에요. 한번 볼까요? 진짜 이뻐요. 오, 얘가 동글동글하네 아주. 초밥을 할 때는 쌀알이 너무 큰 거보다 조물조물하게 생긴 요런 게 초밥할 때 좋아요. 그럼 쌀을 몇 번 정도 씻으세요? 저는 한 대여섯 번 정도 씻는 것 같아요. 뭐 상태를 보면서 하지만 물을 먹어갖고 진해졌잖아요. 반투명한 그 상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물기를 충분히 빼내주면서 불립니다. 이 상태로 불리는 거죠. 이 과정을 왜 해야 되냐면은 물이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밑에 고인 것도 물 엄청 많죠.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없죠. 우리가 이거를 계량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은 쌀 1, 물 1, 1대1 비율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장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하는 겁니다. 냄비밥인가요? 냄비밥. 근데 전기밥솥으로 해도 좋아요. 요즘 냄비밥 고집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냄비밥만 10년을 넘게 했거든요. 냄비밥은 하는 사람 스킬에 따라서 엄청 편차가 크거든요. 전기밥솥은 이제 그 편차를 줄여주는 거죠. 식초도 좀 오래되면은 숙성된 향이 좀 더 올라오고 약간 무슨 짜장 같은 그런 된장이나 이런 장류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 있죠. 그런 향이 식초에서도 좀 나요.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죠. 이 친구는 겨울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방어. 위에는 마늘 갈아서 올려드렸어요. 지금 써는 부위는 어디? 아캄입니다. 참다랑어인가요? 네, 참다랑어만 쓰고 있어요. 얘는 심화지 흑점줄 전갱이라고 하죠. 오토로. 참치 뱃살이고요. 이거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가 진짜 좋았어요. 어제 들어온 게. 가시를 빼서 편하게 먹게끔 하는 게 일식 요리사의 평생 숙명이다. 일식 요리사의 평생 숙명. 아, 이건 무조건이죠.
비숍에 맞게 넣을 거를 썰고 있습니다. 와, 아직 이 고등어 특유의 선홍빛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양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죠. 고등어가 주가 되는 고등어 김밥. 밥이 진짜 살짝. 여기 지금 들어간 게 간뼈가 들어가고 표고버섯 조림이랑 뭐 초생강 살짝 들어가고요. 영양부추, 뭐 와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초밥 샤리의 역할은 그 재료들 중에 하나인 거죠, 약간. 깨를 좀 뿌게 줘야 돼요. 왜요? 그래야 향이 잘 나요. 일반적으로 보던 파스타 색깔이랑 다르게 좀 뭔가 초록 색깔 나던데 좀 뭐예요? 저게 이제 개우 파스타. 예. 개우가 이제 제주도 사투리인데 전복 내장이에요. 전복 내장. 전복 내장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복 살도 들어가고요. 그걸 링기니면으로 만드는 파스타죠. 전복 내장이 원래 조금 비릴 수가 있잖아요. 그 비린 맛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재료가 있나요? 간단하게 미림 들어가는 정도? 소금 간을 좀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이게 소금 간이 좀 애매하게 들어가면은 내장의 비릿한 향, 쓴맛 그게 좀 강조가 되니까. 아, 소금 간을 잘못 맞추면? 네, 소금 간도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이 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잘 뭐 이해를 못했거든요. 요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안키모 먹을 때 깨 색깔이 일반적인 깨 색깔이 아니더라고요. 맛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고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제가 일본 놀러 갔을 때 있길래 야 이거 너무 사고 싶었던 거라 제가 사서 그냥 손님들 서비스로 좀 뿌려드려야겠다, 뭐 그런 개념으로 사온 거죠. 아, 직접 사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키리코 잔이라고 제가 잠 모으는 거거든요. 장인이 직접 다 유리를 깎아가지고 만든 잔인데, 유리 장인인가요 그러면? 이거 만든 사람이? 예, 일본 거예요. 이거 이런 거는 한 30만 원 해요. 잔 하나예요? 일본에서 사도 이게 30만 원이에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은 사장님께서 일본 다녀오셔가지고 직접 구입해서 가게에다 구비해놓고 이렇게 하시네요. 맞아요. 한 상자 안에 들어간 12개 잔 다 합치면은 200~300만 원 돈 되겠네. 그 정도 되죠? 잔 한번 골라주시겠어요? 제가 직접 사서 모으는 거라. 이 잔이 제가 최근에 사온 거예요. 얘 너무 이쁘죠? 이게 술을 따라서 안에 딱 보시면 더 이뻐요.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다 하셨죠? 와, 지금 가만히 있어봐. 12년 하고도 반년이 됐죠? 23살 때부터 요리를 시작하셔가지고 요리 경력이 이제 17년, 18년 이렇게 되시면은 가게를 되게 빨리 차리셨네요. 3년 반에서 한 4년 정도 돼가지고 시작했죠. 그때는 새벽 시장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노량진은. 새벽 1~2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고 집에 가서 잠깐 1~2시간 자고 5시에 이제 시장 가서 물건 사오고 정리하고 집에 가면 7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바로 또 출근하는 거죠. 어린 나이 10대, 20대 되면은 놀고 싶고 좀 술 먹고 싶고 이렇게 좀 놀러 다니고 싶잖아요. 원래 그 나이 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놀고 일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20대 초반 때. 그리고 쉬는 날에는 이제 또 재료 사다가 요리한다고 배우고 방어 같은 거 손질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저녁에 친구들 불러다가 소주 한잔 하는 거죠. 애들 회 떠주고 초밥 만들어주고 막 애매하게 막 옹성하게 막 개떡 같은 거 막 이렇게 찰떡 같은 거 빚어가지고 초밥이라고 주고. 이제 주방을 거의 혼자서 한 게 근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요. 인대가 이제 상한 거죠. 인대가 이제 파열돼가지고 손목을 수술했어요. 여기 올해 1월에 수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흑백 요리사를 이제 출연을 하게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이거 수술을 하면은 6개월은 일을 못 해요. 수술은 일단 미뤄야겠다. 고민 많이 했어요, 저 사실. 그래가지고. 본 컨디션도 아니었을 거고.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세상은 어쨌든 승자만 기억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패자는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기회가 또 있겠죠, 살다 보면은. 열심히 살다 보면. 근데 찍다 보니까 저것도 있네요. 그 많이 남기려 하면 이게 남기려 하면 많이 본다. 제 20대와 30대의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가게에서의
뭔가 다짐? 사케를 좋아하시는데 여러 가지 요리랑 스시랑 같이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저희만한 데가 없어요. 저도 저희 가게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도 사케 좋아하고 저도 스시 좋아하고 일식 요리 좋아하는데 제가 바라는 가게? 나는 이런 가게라면은 진짜 많이 가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가게를 제가 만든 거라 손님들이 또 주류도 주문을 필수로 해주시고 하니까 그나마 좀 그래서 유지가 될 수 있고 개봉해 드릴게요 제가. 네,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지금 머리에 땀이 힘들긴 했어요 오늘.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